오늘 코너는 요즘엔 이런 영화, 네, 요즘 영화 코너입니다. 네, 함께 해주시는 상민상과 세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상민상 오늘 이야기할 영화 뭔가요?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왓챠나 OTT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가 된 네, 그린라이트입니다. 그린라이트. 이거 왓챠 단독 공개더라고요. 왓챠 단독 무료 공개라고 해야 되나? 다른 데서 이제 돈 주고 사야 그런가요? 되는데, 음, 그래서 돈 주고 사봤어요. 음. 전 네. 왓챠 아, 구독자가 왓챠를 안 아니라서. 쓰시는구나. 왓챠 아, 구독. 갑자기 OTT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늘 저희 녹화한 날로 오늘 디즈니 플러스가 열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는 좀 기다렸거든요. 왓챠는 이상하게 한번 했다가 또 음, 끊었다가 자꾸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저도 계속 끊었다가 뭐 봤다가 일단 하는. 왓챠에 왜 로열티가 안 오리지널의 생길까? 유무도 있을 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 조금 불길한 거는 방송 초반에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오늘 할 영화가 할 이야기가 많이 부족하거나 아니에요. 모르겠다 약간 이런 의견 때문에 아닐까라고 아니에요. 감이 좀 아, 제가 불안해서 제가 저 말씀드린 회피하는 거 겁니다. 아니에요. 회피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정면으로 맞서고 개봉 당시 호평 일색이었죠. 막 네, 이동진 평론가가 별 5개 만점을 주기도 했었고 정말 극찬을 받았던 영화였지요. 그 김혜리 평론가님도 별 5개였죠. 4개가 오히려 좀 적게 느껴질 만큼 네, 웬만해서는 4.5, 5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즘은 워낙 이제 오락성도 작품성과 이렇게 더해지면서 평론가들도 관객의 시선과 좀 맞추는 경향도 좀 있긴 한데 오랜만에 평론가들이 다 극찬하고 관객들은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작품이었어요. 예술 영화의 어떤 특징이죠.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다룰 영화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민상이 대뜸 가져왔네요. 네, 상민상. 뭐 일단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평론가와 일반 관객 사이에서의 괴리가 분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관객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고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도시팝이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그리고 네.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로 공개가 돼서 좀 놀랐거든요. 너무 빨리 공개됐는데?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 점도 요즘 영화에 좀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 다른 이유는 이제 최근에 도시팝을 통해 공개됐던 캐릭터 어쩌구에서 이제 아서왕을 다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서왕 편이 전체적으로 좀 우당탕탕 끝난 느낌이 있어서 그린라이트가 어쨌든 네. 아서왕의 세계관을 공유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좀 AS 차원에서 네. 이번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아서왕을 다뤘지만 그걸 다뤘다고 할 수 있나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 정도로 잠깐 얘기했어요. 아서왕 언급했어요. 네. 궁금하신 분은 도시팝 아서왕 한번 들어보시고요. 세영님 이번 기회에 보셨잖아요. 감상평. 사실 제가 3번 봤어요. 3번 본 어, 게 너무 약간 잠이 잘 온다. 잘 오죠, 잠이. 2번 잤다가 음. 마지막에 이제 제대로 집중하고 드디어 완주를 마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아, 뿌듯했나요? 되게 네, 이런 영화를 다 지적인 봤다. 성장을 뭔가 이룬 것 같은, 뭔가 좀 똑똑해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뭔가 영상이 되게 영상미랑 음향이랑 그런 카메라 앵글 자체가 주는 압도감이 되게 커가지고 진짜 TV로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도 이거는 진짜 대단한 영화다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멋있더라. 화면 한 장면 한 장면이. 네. 네. 그거는 뭐 우리가 뭐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고 좋다 이러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운이.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영상이 최고다. 맞아요. 저는 얼마 전에 듄을 봤거든요. 이거 뭔가 듄급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밖에 못해가지고. 듄급이다가 조금 약간 어떡해. 되게 없어 보였는데 그 개인의 평은 할 수 있는 거죠. 듄급이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진짜 일반인의 시선으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합니다. 우리 다 일반인이죠. 뭐 상민상이나 조금 평론가 느낌이지. 아니 이게 이제 저를 매기시려는 전형적인 멘트가 아닐까. 네네. 상민상은 어땠나요? 저도 사실 너무 어려웠고 근래에 본 영화 중에 가장 난해했는데 난해해서 되게 매혹적인 영화라고도 느껴지긴 했었어요. 그런 영화들이 좀 물론 저는 세영님처럼 뭔가 표현력이 좋지가 못해서 막 듄급이다라고 딱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 무슨 급이에요? 편집해서
제가 느껴지기에 뭔가 웨스 앤더슨의 느낌도 있고. 아 그래요? 이 영화를 전 처음 보고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서 조금 배경들을 찾아보고 다시 보니까 오히려 새롭게 보인 지점들이 많아가지고. 웨스 앤더슨이라 하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런 어떤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러면서도 작품성도 뛰어난 감독인데 그게 어떻게 왜 생각났죠? 이 영화랑? 약간 그 세계관에서 빌려온 것 같은 캐릭터가 여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웨스 앤더슨 풍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판타지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어두운 판타지이나 그렇다고 막 침울하고 우울한 이건 아니고 약간 팀버튼의 느낌도 좀 나고 하지만 팀버튼은 아닌 것 같고 기에르모 델 토로의 느낌도 좀 있고 약간 기시감은 있으나 처음 보는 느낌이 좀 들어서 굳이 찾자면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세계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탁월한 게 또 웨스 앤더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둘 사이의 교집합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뭔가 탁 집어서 이렇게 알려주는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해석의 차이나 보는 차이가 다른 게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저는 보는 내내 그러니까 첫 장면 자체가 이미 되게 옛날 르네상스 그림 딱 해놓은 것 같잖아요. 톤이나 이런 게 그런 약간 루브르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그림을 툭 넣어놓고 한 2, 3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 화면 자체가 너무 예쁘다고 표현해도 되나? 저도 뭔가 세훈이 같은 표현을 찾고 싶은데 없어요. 근데 어쨌든 되게 멋지다라는 화면을 보고 근데 그게 보는 내내 계속 루브르 박물관 도록 넘겨보는 듯한 느낌으로 한 장 한 장. 이 장면 멋있네, 이 그림 멋있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잠이 오죠. 그런 미술 그림을 계속 고전 미술을 계속 보니까 당연히 잠이 왔다. 근데 그런 눈을 사로잡는 그런 부분이 되게 멋있었고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전시회장 가면은 영상 컨텐츠들 있잖아요. 전시회 중간중간에 거기서 있는 영상 제작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까 저는 세영님도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걸 봤다 그 느낌도 우리가 극장 갔다 나왔을 때 너무 재밌었어도 있지만 박물관 갔다 나오면 좀 충만해지는 뭔가 있잖아요. 다 이해하지 않아도 그 느낌을 비슷하게 받았다. 그랬고요. 사실 해석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이 영화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고 또 어렵게 보이는 이유 자체가 원작이 시예요. 뭐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14세기에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시이고 이게 지금 현대 영문학자들도 다 다르게 해석하고 독해하는 그런 시거든요. 그리고 이 시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세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세 언어로 쓰여져 가지고 이거를 현대어로 처음으로 번역해서 재출간한 작가가 반지의 제왕의 톨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톨킨도 굉장히 좀 골머리를 썩었던 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뭔가 여백과 생략이 많은 시를 영화로 옮겼기 때문에 서사가 있거나 우리가 흔히 아는 영화로서의 전개보다는 이미지적인 것들의 연속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영화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물론 칭찬도 많이 했죠. 뭐 듄급이라던가 굉장히 좋은 칭찬들을 했지만 어쨌거나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일반 관객들 저희 같은 일반 관객들이 봤을 때 어려움은 좀 필연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이럴 때마다 그 약간의 자존심 같은 거랄까. 영화가 어려워봤자 뭘 어려워. 네.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해석이 좀 필요할 뿐 내가 바로 이해가 안 됐을 뿐 한마디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어렵고 대단한 영화라고 겁먹거나 내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다가가는 것도 괜찮다. 네. 저도 같은 마음으로 늘 영화를 대하고 있고 이 영화도 그래서 없어요, 영화는. 겁 없이 갔다가 근데 조금 혼줄은 세영님은 영화 보고 그런 어떤 해석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저 많이 봤어요. 막 보니까 이제야 드디어 영화를 본 것 같다는 그걸 보니까 대안을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사실 저는 이 원작에 대한 얘기는 어렴풋이 알고 있고 좀 아더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봤었고 저도 이제 호경님, 세영님과 비슷한 감상 때문에 해석들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보고 2번, 3번 보고 온 입장에서는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저게 저런 의도였구나 또는
그 원작과 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각색을 한 거. 근데 각색을 했다는 거는 감독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건데 아 감독이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구나가 느껴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보고 다시 봤을 때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네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화는 분류를 하자면 보고 확 재밌는 오락적인 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진짜 이런 것처럼 애초에 영화는 해석이 필요한 영화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감안하고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탁의 기사와 그리고 이 모티브가 됐던 시 자체가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유명한 거라서 그 사람들은 배경 지식이 이미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또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아는 뭐 설화나 전설을 모티브로 이런 굉장히 이미지적인 영화를 만들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상이 있을 텐데 저희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과는 떨어진 상태에서 이 영화를 접하게 되면은 확실히 좀 감상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한 게 어쨌든 설화잖아요. 그 설화.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삼국유사의 어떤 막 하늘에서 개구리 떨어지고 뭐 이런 몇 가지 되게 신화들이 있잖아요. 삼국유사 같은 그거를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한국 감독이 멋들어지게 만들면 그것도 되게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 설화를 영화화하라. 우리 예전에 했던 코너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긴 한데. 끝난 코너 얘기는 하지 마시고. 줄거리 얘기 좀 해주시죠. 상민상. 네, 줄거리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그 영화의 배경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전설의 아더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고 주인공은 이제 아더왕의 조카지만 아직 기사는 되지 못한 정확히는 조금 아직 철딱서니가 없는 이제 가웨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제 왕이 주최하는 연회에 이 가웨인이 참석을 하게 돼요. 근데 아서왕한테는 뭐 실질적인 유일한 혈육이다 보니까 이 가웨인을 옆에 불러서 막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너의 무용담을 한번 얘기해보라라고 합니다. 근데 가웨인은 평생 그냥 성에서 안락하게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음굴 이런 데서 노닥거리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들려줄 얘기가 없어요. 이게 아더왕과 그 아더왕의 원탁의 기사들과는 참 대치되는 모습인 건데 그때 이제 성의 문이 딱 열리더니 웬 온몸이 녹색인 기사,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그린나이트가 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자고 해요. 게임의 룰이 지금 나와 겨를 용맹한 어떤 기사를 찾는다. 나를 이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줄 거고 명예와 부를 너희들에게 다 줄 거다. 근데 도전하는 사람도 약속을 하나 해야 되는데 1년 후에 내 본거지로 와서 무릎을 꿇고 나의 어떤 일격을 받아야 된다. 나는 그때 내가 오늘 여기서 받은 것만큼 돌려줄 거다. 요런 게임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막 누구도 나서길 좀 주저하는데 그때 이제 무용담이 없어서 안 그래도 조금 좌절하고 있던 가웨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섭니다. 아서왕이 심지어 그 엑스칼리버까지 빌려주고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 그린나이트가 싸울 의지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목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가웨인이 녹색 기사를 참수를 하게 되고 근데 녹색 기사가 참수가 됐는데 죽진 않았어요. 뭔가 판타지적인 인물이라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1년 후에 보자면서 자기 목을 챙겨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아, 드디어 영웅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영화는 너무 빠른 1년 후라는 자막이 뜨면서 가웨인이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봉착을 해서 가웨인이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거를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약속이라는 건 뭐 영화상에서는 이제 나도 목이 잘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진짜 되게 판타지 같은 그런 되게 상징적이네요. 줄거리로만 들어도. 감독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감독. 이번에 저는 처음 들은 감독인데 알고 있었나요? 네,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익숙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이빗 로월이라는 분이고 주로 인디 쪽에서 많이 활동하시다가 이분이 유명해진 거는 디즈니의 픽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에서 영화 한 편을 연출을 했고 그게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커리어에 좀 탄력을 받은 케이스고요. 데이빗 로월이가 저도 이 감독님을 알게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거는 고스트 스토리라는 영화 때문이고 맞아, 또 이번에 알았어요. 또 로버트 레드포드 은퇴작이었던 미스터 스마일도 연출을 했고 뭐 모든 작품이 다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린나이트까지 오게 된 거고요. 참고로 차기작이 또 디즈니 작품이에요. 피터팬과 웬디를 실사화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거 듣고 와 진짜 그거 진짜 보고 싶다. 그 기대가 너무 되더라고요. 피터팬. 참고로 그 주드로가 후크 선장으로 나오고요. 잘 어울려. 네, 그리고 이제 블랙 위도우에 나왔던 밀라 요보비치 딸이 블랙 위도우에 나오는데 그분이 웬디 역할을 할 예정이고 데이빗 로얼이 피셜 자기가 만든 영화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해서 벌써 다 만들었대요? 아마 지금 다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들고 있나? 어쨌든 지금 그 중간 인터뷰했던 걸 제가 보게 됐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연출했던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게 기대도 되지만 좀 우려도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그 감독님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린나이트 보는 내내 야 피터팬 빨리 보고 싶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고스트 스토리가 그 포스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불 쓴 귀신네. 그러니까 그 영화가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인생 영화예요. 그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지쳐 쓸어서 잠든 사람밖에 없어서 이 영화에 대해서는 보고 감동받은 사람과 못 본 사람밖에 없어요. 그린라이트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단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고스트 스토리 보면 호평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못 버티고 다 잤기 때문에. 독특한 감독이에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피터팬이 기대되는. 그죠. 피터팬은 진짜 약간 이 감독님 스타일이 뭔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배우가 우리가 되게 익숙한 배우들 많잖아요. 뭐 일단 주인공 가웨인 역할은 데브 파텔이 맡았고요. 가장 유명하고 많이 아시는 거는 슬럼독 밀리어네어로 유명하고 뭐 영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킨스 나왔던 걸로도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근데 뭐 재밌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더왕의 이야기가 그 백인들의 전형적인 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도계 영국인이 이 역할을 맡았다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연들도 이름은 모르는데 저 배우 알아 하는 사람도 꽤 나왔는데 일단 그 1인 2역을 한 배우가 알리시아 비칸데르 그 에셀 역할과 성주의 부인 역할을 했던 죄송한데 1인 2역이었나요? 영화 다시 보고 녹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지금 반전의 반전이네요. 이제. 아서왕 역할로는 우리 그 미션 임퍼서블 4였나요? 거기서 아주 카리스마 있는 악당으로 나오시는 분인데. 아 그랬나요? 맞아. 제가 제대로 아서왕이 그러니까 미리 영화를 안 본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서왕이라고 언급도 안 돼요 영화에서. 아 그렇지. 네, 언급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아서왕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용맹함 뭔가 리더의 모습 이게 아니라 너무 초췌하고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저는 너무 웃긴 게 엑스칼리버를 자꾸 못 들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장면이 있어요. 엑스칼리버를 그 주인공한테 가웨인한테 줬다가 돌려받을 때 받으면서 살짝 이렇게 쓰러지는 잠깐 쓰러지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너무 칼이 무거워서. 그래서 저거 웃기려고 한 건가 막 약간 그런. 그래서 자기 몸을 좀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죠. 배우에게는 뭐 그 정도만 하죠. 우리가 뭐 그렇게 뭐 한 명 더 굳이 얘기해야 되면은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조연 중에 한 명은 그 소년 도적으로 나왔던 베리 키오건. 네. 힐링 디어에서 그 약간 그 배우는 우리 예전에 더 파더 얘기하면서 안소니 호킨스는 아무리 무슨 연기를 해도 왠지 벽장 뒤에 시체를 숨겨놨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보인다라고 한 것처럼 베리 키오건도 나오면 그 존재 자체가 뭔가 불길한 약간 그런. 맞아. 불길하다는 표현 딱 진짜.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죠. 되게 반갑더라고요 또. 근데 여지없이 불길한 짓을 또 했던. 맞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 저는 그 이제 스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맨 마지막에 그 약간 주마등 씬이 있잖아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하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그 시퀀스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잔혹동화적이면서 인간이 뭔가 어떤 굴레에 갇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씬이었던 것도 같고요. 연기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거기서. 그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죠. 완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스포일러니까 유의하시고요. 그 녹색 기사한테 드디어 찾아갑니다. 네. 이 주인공이 찾아가서 자기가 녹색 기사의 목을 뱄으니까 이제 역으로 녹색 기사가 자기 목을 베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사도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무용담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참수를 당해야 되는데 막상 가니까 이게 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기가 쉽나요? 막 갈등을 해요. 아 그냥 도망갈까? 아니면 그냥 이걸 내가 그래 받아들이고 명예로운 죽음을 맞을까? 막 하다가 도망가는 선택을 했을 때의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비록 그게 거짓말이고 위선이지만 살아서 돌아갔기 때문에 영웅으로 추대를 받고 또 다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자신만의 왕국을 꾸리게 되지만 자신의 아들은 전쟁터에서 나가 죽게 되고 민심도 완전 돌아서게 되고 왕국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에 꿈에서 딱 깨게 되는 거죠. 그걸 한순간에 쫙 보여주죠. 아주 네. 짧게. 그러니까 마치 그게 약간 라라랜드에서의 그 비슷한 씬이 있잖아요. 맞아. 막판에 그 미아와 세바스찬이 서로를 딱 응시하면서 우리가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보여지는 그 씬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그려지는데 그거의 약간 안티테제 느낌으로 좀 잔혹한 현실을 쭉 보여주는 느낌으로 다가와서 되게 재밌었고 네, 좀 영상미적으로도 훌륭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스포 얘기가 나와서 저도 마지막에 결말은 목이 잘려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영화에서 근데 그거는 보여주지 않고 약간 관객의 판단에 그냥 맡기면서 끝이 나서 되게 역시 끝까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쥐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라도 하나 시원하게 주는 게 없어. 네. 그리고 영화에서 좀 초반에 중반 정도였나? 그 소년들한테 당하잖아요. 도적들한테 당하고 얘가 이제 팔다리가 묶여서 해골로 변해요. 사람이. 맞아. 그때 가인이 해골로 변하다가 다시 또 카메라가 돌면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영화가 참 약간 농락하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막 줬다 뺏었다 이렇게 밀당을 막 하는 느낌을 확 받아서 거기서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 장면 너무 멋있죠.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한 바퀴 360도로 돌았다가 그러면서 진짜 되게 긴 시간이 지난 것 같고 다시 돌아오고 그것도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것도 참 희한하고 해석은 여러분 인터넷에 찾으면 아주 자세한 해석이 많습니다. 저도 이 오늘 녹음을 끝나고 찾아볼 겁니다. 저는 그 거인에 대한 해석이 너무 궁금해요. 거인이 갑자기 왜 나왔지? 약간 진격의 거인처럼 엄청나게 큰 거인이 지나가는데 또 뭐 생뚱맞게 갑자기 어깨에 태워줘 막 이래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이야? 갑자기 어깨에 태워달라 그래. 그런 것도 영화 보면서 막 상징을 찾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계속 너무 밑도 끝도 없으니까 저 무슨 뜻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상민사? 저한테 그렇게 대뜸 물어보시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를 찾으면서 좀 답을 나름 내본 거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작시로 돌아가면 이 원작시의 해석이 정말 많이 갈리는데 지금도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정설이라고 볼 수 있는 해석이 문명과 자연의 대립을 다룬다. 이게 자연이라는 거를 조금 더 변주해서 약간 우리가 예전에 어떤 환상이 존재했던 시대, 그러니까 환타지가 존재했던 시대라고 치환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 그린라이트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환상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아서왕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 너무 노쇠해 있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인 거. 그리고 거인들이 어디론가 그렇게 떠나간다는 거는 그들이 문명에 떠밀려서 어디론가로 사라진다라는 그런 느낌도 저는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어디론가 막 가거든요. 저 그쵸. 미지로 이사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느낌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영화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달리 보이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 역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필수인 영화들은 진짜 해석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기억에 남고 가장 재밌었던 시퀀스인데 오두막에 가잖아요. 오두막에 갔는데 억울하게 죽은 소녀의 오두막인 거죠. 도적들한테 목이 베어서 죽은 소녀의 집에 찾아가는데 사실은 이제 빈집인 줄 알고 찾아갔죠. 거기서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그 소녀의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제 목이 호수에 떨어졌는데 주워다 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해요. 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웃겼거든요. 유령을 딱 만났는데 가웨이는 유령을 만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령이 훔칫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사도를 지키셔야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슨 약간 코미디 같았고, 그리고 호수에 이제 갔는데
호수에 제 머리가 있어요. 주워다 주세요. 그랬더니 좋아,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그럼 저한테 뭘 해줄 거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또 이 유령이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다 갸우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보통 우리가 아는 이런 전래동화나 영웅담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꼭 뭔가를 얻어가지고 더 큰 무기를 얻어서 레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유령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자꾸 유령이 자꾸 갸우뚱해. 너 왜 그래? 너 무슨 만화 보고 왔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가웨인을 대해요. 그런 게 되게 웃겨가지고 아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영웅담 설화 같은 거를 약간 어떤 비트는 느낌이 좀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럴 수 가웨인은 있겠네요. 왜냐면 가웨이는 그 매 미션마다 다 제대로 사지를 해내지를 못하잖아요. 네, 얻어 터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사도와는 완전 다른 그냥 아주 하찮은 인간일 뿐 우리가 알던 그런 스토리처럼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기본 설정부터가 그거를 감안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이 가웨인이라고 하는 그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에서 가웨인이라는 기사가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사실 굉장히 가장 용맹하고 가장 싸움 잘하고 뭐 삼국지로 치면 약간 조자룡 같은 느낌이거든요. 조자룡. 네. 근데 그런 사람을 굉장히 철딱성이 없고 맨날 당하고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그려낸 것 자체가 이미 좀 감독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뒤에 그런 편집자의 말이나 아니면 옴기니의 말 그런 막 해석본들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작가가 다 얘기하지 않는 그냥 그 작가 이 작가의 막 성장 배경이나 막 이런 것들 얘기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고 다시 생각해보면 이 소설이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확실히 이 영화는 그런 해설 플러스 그런 중세 배경이나 그런 역사를 좀 알아야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것까지 다 즐기는 게 이 영화를 좀 즐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 세영님 말씀에 동의하고 문득 지금 들었던 생각은 어떤 전시 같은 거 보러 갔을 때 그 도슨트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 되게 달리 보이는 전시가 많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그런 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순히 뭐 스포를 당했다 무슨 어떤 결말을 미리 알고 본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도슨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먼저 그런 얘기하죠. 볼만한 거 없어? 나 이번 주말에 뭐 좀 보고 싶은데 추천할 만한 영화인가요? 어때요? 저부터 얘기하면 저는 추천 안 합니다. 너가 어느 날 그 분야가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걸려들었을 때 너의 자발적으로 찾아서 볼만하지만 내가 너한테 추천을 안 하겠다 보라고.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조건이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친구의 직업이 영상 쪽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고 요즘은 뭔가 영감 받을 일이 필요하다라는 친구라면 적극 추천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저도 추천을 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약간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 텍스트들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어디 전시회 가거나 박물관 갈 때 설명 다 읽는 사람들. 저도 좀 그런 과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 영화 그 해석이나 설명해주는 유튜브랑 같이 끼고 보면은 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설화와 그런 이야기들이 방대하고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추천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영님 어떤 분한테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요즘에 좀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졸피뎀 같은 거 먹지 말고. 저 사실 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네. 저희가 이 영화를 얘기할 때 한글로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린 나이트에서 저는 당연히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초록밤. 네. 너무 시적이다. 근데 이게 그린 나이트가 아니고 기사의 나이트라는 거. 참 제목부터 쉽지가 않네요, 이 영화는. 네. 그러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들은 분이 대체 이 영화는 무슨 영화인가? 왜냐면 지금 인상 깊었던 장면만 이렇게 추려봐도 이게 대체 무슨 영화지라. 자, 도시팝이 정하는 그린 나이트의 재미지수 상민상. 재미지수요? 네, 도시팝 기준입니다. 몇 점 만점이었죠? 도시팝 10점 만점이죠.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5점. 현재 나온 영화들 중에서 어쨌든 최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재미지수니까요. 네, 세영님은요? 저희가 더 길티를 7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
그럼 전 7점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기만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조건은 브로그로 이제 이동진의 유튜브까지 포함해서 7점. 제대로 된 점수인지 모르겠는데 네. 재밌게 보는 방법을 설명한 거니까. 네. 저는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네. 진짜요? 저는 이제 도시팝 지수라는 건 진짜 어떤 와 재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막 진짜 노잼이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어떤 재미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락적인 지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물론 이건 해석의 차이가 있다. 맞아요. 개인마다 차이 있습니다. 일관성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마무리 좀 지어야 되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 저희가 도시팝 스타일로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다들 그린라이트를 보고 뭔지 모르겠는데 멋있어 이런 분들이 이제 해석을 찾아보면서 감탄하고 이런 소비로 이제 이어지는 그래서 평도 많고 사람들한테 많이 감탄을 자아내는 영화긴 한데 거기다가 저희가 이런 식의 리뷰를 한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조금 의구심은 좀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그러니까 당연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기분이 그랬던 거는 이제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찾아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거는 평론가분들이 많이 진행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맞아. 너무 다 이 영화 너무 최고다, 탁월하다, 멋지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 저희 같은 약간 당혹스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번 방송이 좀 좋은 아늑한 그런 맞아. 거처를 제공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고백하자면 저 이런 영화 되게 좋아해요. 진짜로. 제가 예술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잘 만든 영화 진짜 좋아해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제 와서. 갑자기 결말로 갈수록 저희 다 의견이 좀 이렇게 자 오늘은 최근에 OTT에 등장한 작품성으로는 거의 뭐 최고급의 영화 그린라이트에 저희가 도전해봤습니다.